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32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의 이름이 가짜였고, 나라는 존재가 그녀에겐 단지 은퇴 전까지 관리해야 할 프로젝트였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사연을 한국적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비극적인 실화 기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바쳐온 남자의 인생을 단 한 장의 서류로 무너뜨린 아내의 잔혹한 계획. 그 소름 끼치는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창고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32년) 누군가에게는 한 세대이고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절반이 넘는 긴 시간입니다. 저는 그 시간을 한 여자와 함께 보냈습니다. 제 아내 미란이는 세상이 말하는 완벽한 배우자의 살아있는 표본이었죠. 32년을 함께 사는 동안 우리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여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퇴근할 때면 그녀는 언제나 정갈한 차림으로 현관에서 저를 맞이했죠. 저는 그 평온한 일상이 그녀의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헌신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코앞에 둔 어느 날 제가 마주한 진실은 제가 살아온 32년이 한 여자의 치밀한 설계도 위에 놓인 정교한 연극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극의 무대가 무너져 내리던 날의 기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보, 오시는 길에 비 오지 않았어요? 여기 당신 좋아하는 따뜻한 생강차 한 잔 마셔요. 아, 그리고 오늘 중도금 입금할 거 있죠? 서류는 제가 여기 다 분류해뒀으니까 서명만 하시면 돼요. 당신은 피곤할 텐데 이런 복잡한 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녀는 늘 저보다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집안일은 먼지 하나 없이 완벽했고 제 회사의 프로젝트 일정이나 동료들의 경조사까지 제 비서보다 더 꼼꼼히 챙겼죠. 당시에는 그것이 지극한 내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바보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녀에게 그 모든 관심은 자산 가치를 보존하고 저라는 목표물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철저한 정보 수집이었다는 것을요. 아내는 늘 자신의 과거를 안개처럼 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은근히 동정심을 유발했죠. 부산의 어느 가난한 동네 출신이며 부모님은 일찍 사고로 돌아가셔서 의지할 형제 하나 없다는 이야기. 결혼식 날 아내 쪽 하객석이 텅 비어있는 것을 보며 저는 오히려 그녀의 그 외로운 등을 내가 평생 따뜻하게 감싸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안쓰러움이 제 눈을 가렸던 것이죠. 돌이켜보니 그녀의 삶에는 실체적인 증거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쯤 되었을 때였을까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선배 한 분이 제 지갑 속에 든 아내 사진을 보더니 묘한 표정으로 묻더군요. 여보, 오늘 회사 선배가 그러더라고. 90년대 초에 압구정 쪽 유명한 멤버십 바에서 당신이랑 떡 닮은 사람을 본 적이 있다고 말이야. 그때 당신은 서울 올라와서 식당일 봅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 선배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닮았다고 하길래 그냥 웃어 넘겼지. 어머, 정말요? 세상에 닮은 사람이 참 많기도 하네요. 저는 압구정은커녕 서울길도 잘 모를 때였는데 당신 선배님이 사람을 잘못 보셨나 봐요. 아니면 제가 그렇게 화려하게 생겼다는 칭찬으로 들어야 할까요? 미소 띤 그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완벽해서 오히려 소름 끼칠 정도로요. 아내는 흔한 과거 사진 한 장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앨범이 없는 이유를 물을 때마다 이사하면서 불이 나서 다 타버렸다, 홍수 때 물에 잠겨버렸다는 식으로 매번 변명했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과거를 증명할 실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 더 묻지 않았을 뿐이었죠. 제가 만 60세가 되던 해 회사에서 명예퇴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 물러나려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정리를 위해 서류를 챙기던 중 아내는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여보, 이제 고생 그만하고 쉬어요. 돈 문제는 제가 다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정리할게요. 당신은 골프나 치러 다니면서 마음 편히 계세요. 퇴직금 명세서랑 연금 서류들 제가 서재 서랍에 잘 보관해 둘게요. 손 대지 마세요.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지만 그날 밤 묘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32년간 한 번도 품지 않았던 의심의 씨앗이 갑자기 싹을 틔웠죠.
저는 처음으로 아내 몰래 그녀가 절대 건드리지 말라던 안방 깊숙한 곳의 비밀 파일함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낯선 이름들이 적힌 수십 개의 통장과 보험 증권들이었습니다. 정미란, 제가 알던 아내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체국, 제2금융권, 부동산 신탁 서류들까지 제가 모르는 타인의 명의로 흘러들어간 돈이 확인된 것만 1억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 월급이 들어가던 공동통장에는 늘 몇백만 원뿐이었는데 그 큰 돈이 다 어디서 났을까요? 다음 날 저는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진실을 들었습니다. 제 아내 정미라는 결혼 직전 박선형이라는 이름을 개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 형제 모두가 거짓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평소처럼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죠. 저는 식탁 위에 개명 증명서와 타인 명의의 통장들을 내던졌습니다. 박선형, 이 이름이 당신 진짜 이름이었어? 32년을 산 남편한테 이름까지 속였다고? 대체 당신 누구야? 이 통장들은 다 뭐고 내 월급달 다 어디로 빼돌린 거야? 생각보다 늦게 알렸네요. 맞아요. 박선영이 제 본명이에요. 과거가 좀 시끄러워서 이름을 세탁했을 뿐이에요. 그게 당신과 사는데 무슨 지장이 있었죠? 전 여전히 당신 곁에 있었는데요. 그녀의 눈빛은 제가 알던 다정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완전히 제거된 마치 숫자를 계산하는 기계 같은 눈이었죠. 저는 파일 틈에서 발견된 낡은 업무용 수첩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에는 1994년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첫 페이지는 제 영혼을 조각조각 냈습니다. 1994년 3월, 목표 K, 김상현, 30대 중반, 건설 엔지니어링 종사, 가족 및 주변 대인관계 희박, 자산 가치, 서울 소재 아파트 보유, 현금 자산 약 5천만 원, 성격적 취약점, 온순함, 여자의 눈물의 약함, 의심이 거의 없음, 예상 소요기간, 은퇴 시점까지 약 20년에서 30년, 운영 전략, 철저한 순종으로 환심 유지, 감정 소모는 최소화할 것, 목표 달성 시 관계 종료. 목표 K? 프로젝트? 당신에게 나는 32년 동안 그저 관리해야 할 자산이었던 거야? 우리 사이의 그 많은 대화와 웃음, 그건 다 뭐냐고? 우리가 키운 아이는, 우리 추억은? 당신은 정말 훌륭한 목표물이었어요. 성실하게 돈 벌어왔고 내 말이라면 군말 없이 믿어줬으니까. 덕분에 계획대로 자산을 불리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았죠. 추억이요? 전 그저 매일 아침 당신의 기분을 맞추고 저녁에는 당신의 지갑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에요. 사랑을 기대한 건 당신의 오산이에요. 저한테 이 결혼은 생존을 위한 비즈니스였으니까요. 미쳤어. 당신 제정신이 아니야. 32년을 어떻게 연기를 해? 아니요. 난 누구보다 제정신이에요. 난 당신이라는 배를 타고 인생의 폭풍우를 피했을 뿐이에요. 이제 배가 낡아서 정박할 때가 된 거고 난 내 몫을 충분히 챙기고 내리는 것뿐이죠. 당신도 32년간 따뜻한 밥 먹고 대접받으며 살았으니 손해본 건 아니잖아요. 저는 비참한 심경으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이나 재산 반환을 문의했지만 법의 테두리는 너무나 교묘했습니다. 32년이라는 혼인 기간은 오히려 그녀에게 강력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그녀는 완벽한 주부로서의 기여도를 인정받았고 빼돌린 돈들도 법적으로 추적하기 어렵게 세탁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평생 일궈온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에서 홀로 지냅니다. 통장 잔고도 노후의 안락함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제 32년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사라져버렸다는 상실감입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 여자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환상이었으니까요. 가끔 창밖의 깊은 어둠을 보며 자문합니다. 그 여자는 지금도 어느 화려한 조명 아래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또 다른 목표 K의 인생을 정교하게 갉아먹지는 않을까? 아니면 그 긴 세월 중 단 한순간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저를 보며 진심으로 웃은 적이 있기는 할까요? 32년의 설계, 그것은 완벽한 성공이었고 저에게는 완벽한 파멸이었습니다. 32년이라는 세월은 사랑이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생존 연기였습니다. 법은 그녀의 계획을 처벌하지 못했고 남겨진 남자는 텅 빈 원룸에서 도둑맞은 자신의 인생을 홀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 단 한순간도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사랑이라는 감정조차 돈을 위해 지워버린 괴물이었을까요?
재산보다 더 아픈 건 나의 32년이 통째로 부정당했다는 그 비참함일 것입니다. 오늘 사연을 들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가장 소름 돋았던 상황이 어느 부분이었는지, 만약 내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또한 듣고 싶으신 소름 돋을 만한 사연의 주제를 댓글에 적어주시면 주제에 맞는 사연을 찾아보고 각색해서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더 기묘하고 소름 돋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름 돋는 사연 창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 정말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맞을까요?